네, 물전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 하루였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사상 두 번째로 7% 마지노선을 넘어서 7.15%까지 치솟았다라는 것이 걱정거리였었는데요.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리스발 호재를 많이 갉아먹는 듯 했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 기조가 어제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선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장 종료 약 한 20초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거의 어제 종가에 비슷하게 해서 1포인트도 채 빠지지 않게 끝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기관과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도 조금은 있었지만 물량 역시 크지 않았고요. 프로그램 특별히 비차익 쪽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처음부터 견조했었고 원달러 환율도 처음만 스페인 우려를 반영하며 올랐지만 오름폭을 줄이며 오늘 오히려 소폭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훈풍에 급등했던 코스피가 스페인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다시 하루 만에 하락했는데요.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1885선으로 하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장중 고가를 1895선까지 높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한 후에는 오늘장 약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보합권에서 머물렀네요. 오늘 코스피 종가는요, 1891선에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은 2,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이틀째 시장에서 사줬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8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오늘 기관은 3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으로 그쳤고요. 개인이 좀 막판에 소폭 더 판 모습인데요. 개인을 통해서는 1,4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투여가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스페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5% 상승한 478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막판 더 사준 모습인데요. 기관을 통해서 한 83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70억 원 정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약간 부담을 줬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국제금리 상승 영향으로 어제보다 4060전 오른 1160.7원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역외 매도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0전 하락한 115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0.08% 상승하면서 124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2.01포인트에서 2.01% 오르면서 25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는 0.85% 하락하면서 4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 역시 1.5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1.06% 오르면서 2만 3,8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올 하반기 모바일 부문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5.67% 오르면서 10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셀트리온은 막판에 더 밀려났네요. 오늘 1.59% 하락하면서 3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4.63%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2만 2,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1.15%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ICT도 0.14% 상승했고요. SFA도 3.14% 오늘 오르면서 55,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E 음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장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6.19% 상승했네요. 오늘 4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업종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 하락과 함께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삼성증권 하지만 0.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증권과 하나증권은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2.33% 하락하면서 58,600원에, 우리투자증권도 약보합권에서 1,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들 역시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했는데요. 금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은 1.49% 밀려나면서 39,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도 1.64% 하락했고요. 오늘 BS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역시 각각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약보합권에서 37,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이익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음식료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리온은 1.48% 오르면서 96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각각 3%대로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남양유업 역시 1.72% 상승하면서 오늘장 주당 13,000원씩 상승했는데요. 77만 1,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OCI가 3.6% 오르면서 21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FC도 2.23% 상승했습니다. 오성 LST는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오늘 6.04% 오르면서 8,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C 솔믹스 역시 4.2% 오르면서 4,4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멕시코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전기술이 3.15% 오르면서 8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BHI도 4.59% 상승했고요. KIC와 마이스코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이스코가 270원씩 오르면서 2,0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들이 평균 47% 고평가됐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아가만 컴퍼니는 3.27% 밀려나면서 1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써니전자가 12%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4,0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바른손과 우리들 생명과학도 각각 9%와 8%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넥센테크는 김두관 테마주로 불리고 있죠. 넥센테크가 오늘 4.78% 밀려나면서 6,3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중국 모바일 시장 수혜주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호평에 장 초반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5,9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우리와 똑같이 장이 종료된 연나라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거의 1% 가까이 밀렸는데요.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막판에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끝났고 현대차도 2% 오르면서 시장은 보합권까지 끌어올려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시장 참 괜찮네요. 스페인 악재치고는 아주 선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 상당히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리스 2차 총선이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총선에 대한 그 영향력을 선반영해서 어제 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른 만큼 오늘은 좀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처음에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아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좀 유로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 관망 심리 내지는 눈치 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가 좀 연장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덜어졌다라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수의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인 상단으로 여겨지는 1900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가 여전히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G20 정상회담부터 해서 이제 6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제 주요 이벤트 일정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지금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내일은 미국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뭐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4개국 정상회담이라든지, EU 정상회담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책 공조라든지 또 이제 위기국들의 위기에 대응한 이런 효과적인 정책 대응 수단 마련 등이 이제 증시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악재도 왜 선전했나? 특별히 옛날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절대 사주지 않을 텐데 적지 않은 규모로 일단 사긴 샀단 말이죠. 오늘 밤에 있을 G20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낮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예, 일단 오늘 밤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극적인 무슨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일단 좀 문제 자체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까지 전염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규모 자체가 좀 많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또 이제 기존에 마련해둔 구제금융기금으로도 좀 이제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이벤트라던가 이제 극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각국 정부들이 여전히 좀 문제 해결 의지가 있고 좀 유로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 이벤트를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사실 오늘 밤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내일로 예정된 FOMC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 버냉키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제 대외 악재가 크게 부각될 경우에 추가 양적 완화를 포함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당장 뭐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있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떤 힌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보다는 이제 내일 FOMC 회의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앞서서 1900 돌파는 조금 저항이 느껴진다 하셨으니까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는 1780선에서 일단 두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추가 반등 여력이 여전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그리스발 악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페인 등에서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지수가 1900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런 주요 이벤트에서 이제 강한 정책 공조 내지는 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적인 매수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형태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실적주 관련된 부분인데요. 6월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월말로 갈수록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뛰어난 IT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가격 매력도가 높은 낙폭 과대주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철강, 기계 같은 전통적 중국 관련 주식들이 아직까지 좀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업종들은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와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병행 전략, 하지만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3분이고요. 오늘 장 코스피는 1891로 전혀 밀리지 않고 보합세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과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이 공감을 얼마나 하고 계실지 궁금할 시장의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G20 공조 확인, 유로존 리스크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 하반기 최대 국병은 미국일까요? 세 번째, 낙폭했던 대형주들 다시 랠리를 시작할지 여부. 마지막으로 오늘 크게 주목받고 많이 올랐던 태양광주, 태양광 산업은 바닥을 친 것인지 태양광 섹터에 대한 면밀한 조명까지 해드립니다. 자,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오늘 밤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회의에는 기대감이 조금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두 분 의견 어떤지 제가 이슈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G20 공조 확인, 유로존 리스크에 도움될까? 자, G20 회의 도움이 좀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대영 대리님. 네. G20 특별히 정상들이 모여가지고는 좀 선언적이거나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2010년이었죠. 국내에서도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좀 막아놓고 한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 한 3주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재무장관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때 윤중현 장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주관해갖고 어느 정도 네. 말도 맞추고 해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업무 프로세서를 볼 때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번에 또 이제 반대로 또 역으로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 사실상 뭐 오너들이죠. 두목들이 만나서 이제 밑에 오다를 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진들이 얼마만큼 따라줄지가 더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 이제 10년물 국채가 7%, 마의벽인 7% 이상 치솟았기 때문에 장중 뭐 한 7.28%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7%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재무장관 회의까지는 분명히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는 패턴들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이런 걸 빌미 삼아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는 그들의 의도가 좀 다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7% 마지노선 보는 방법 뭐 간단합니다. 10년 지나면 이제 더블이기 때문에 구제금융 받아도 이제 이자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 아주 위험하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이제 유로존 리스크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경제 수장들도 만나고 이제 대통령급에서 이제 G20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메르켈 총리 이렇게 독일 쪽에서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전략도 좀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푸시 한번 넣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벌써 푸시를 넣었다고 하는데 메르켈이 유럽의 그 각국 문제는 각국들이 알아서 숙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대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또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요.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명차들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버스 같은 그런 큰 항공사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저는 조금 지중해 연안 국가죠. 그리스,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이쪽 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알테아 쪽이고 지중해 쪽에서 그리스는 이제 뭐 산토리노나 이쪽에 분명히 관광 산업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은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 그리스하고 스페인, 이태리 쪽은 분명히 지금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경공업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중공업은 완전히 빠졌고요. 경공업인데 그것도 조금 많이 수준이 약해져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의류 브랜드죠. 자라. 그쪽 네. 말고는 거의 이제 GDP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쪽으로 완전히 이제 유럽이 치우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영국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제조업이고 영국은 이제 금융 메카이기 때문에 이 3국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 공조가 힘들다라는 거죠. 메르켈은 자꾸 이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럽을 섣불리 도와줄 수 없고요. 예. 그럼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흑기사로 등장하는데요. 중국 역시 지금 뭐 금융위기 이후 지금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네. 2012년 1분기 GDP가 지금 8.1% 수준이니까요.
요번에 지금 2분기 7.7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7.7%까지 한번 무너진다면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면 지금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어떻게든 합의를 내는 건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증시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호재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약재에 밀려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스페인 국채 10년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번 달 말까지는 재무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장들이 만나는 거 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셨는데 사실상 약간 김이 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 2차 총선 결과가 혹시나 안 좋을까 봐 바트하게 G20를 붙여놓았던 것 같은데 결과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특별히 뭘 얘기할까? 스페인 얘기를 좀 할까요? 일단 스페인 쪽에서 지금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유럽발 문제들이 일단은 그리스 쪽보다는 좀 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 좀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에서 지금 시장들이 좀 그 심리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눈으로 띄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지금 굵직하게 FOMC 회의하고 G20 정상회담 그리고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제 무디스의 그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들의 이제 그 신용 등급 평가까지 이제 네.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해결책을 뭐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센티멘탈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네.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그 시장에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유럽발 위기라든지 혹은 뭐 미국의 재정 문제라든지 세계 각국의 이런 그 경제 문제들이 네.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고요. 네. 일단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유럽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는 이제 제조업 강국들이 그 값싼 그 유럽의 그 유로존의 그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부를 많이 축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당장에 그 나몰라라. 이 EU를 뭐 네. 해체한다든지 혹은 그 재정이 약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이 축적했던 부를 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에게 그냥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부담을 좀 덜어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네. 조금 부정적인 발언도 사실은 이렇게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그리스의 총선에서 EU의 조금 우호적인 그 정치 그 정당들이 이렇게 그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또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그늘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미봉책으로 자꾸 엮여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 정말 그 이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제시해야 될 그런 해결책들이 조금 더 지연되거나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다만 그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그 G20에서 그 명목적으로 그 수장들이 만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큰 틀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이다. G20 둘 다 이렇게 보아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7월 하반기로 넘어갈 텐데요. 하반기 최대 복병은 미국이다. 자, 하반기 제일 큰 문제는 미국 아니고 미국이다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최대 복병은 유럽 아닌가요? 일단 유럽은 이미 이제 불거진 문제이고요. 뭐 더 이상 복병이 피해 갈 아니군요. 수도 복병은 아니죠. 이제 네네. 이미 대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고요. 예. 미국이 왜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느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금 그리스 총선으로 인해서 그 유로존의 이제 잔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가운데 지금 시장의 안도감에 의한 좀 랠리가 조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작년에 봤었던 그 미국이 재정 감축을 그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당하면서 그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 올해에도 또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번 대선에
그 앞두고서 아무래도 그 미국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제시라든지 하는 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정부의 이러한 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네. 떠넘겨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 좀 실망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재들은 다 벌어져 있고 미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미국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까 봐 정확하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재정 감축안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를 일단 우선 네. 해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그 재정 문제가 혁혁하게 쌓여 있지만 그 통화를 계속 그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금리 정책도 이미 쓸 만큼 써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한 세계의 그 경기 그 디프레스를 갖다가 그 좀 더 만회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중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마저도 현재 지금 좀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경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잡아야 되는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도 지금 좀 어렵고 눈치 봐야 되는데 그 대상은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권의 교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 그러나 하반기 최대 복병으로 미국을 꼽지 않은 이유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미국 하면 이제 기축통화죠. 달러에 대한 흐름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지난번에 한번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기축통화를 한 62%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일의 결제 같은 거 봤을 때는 약 90% 이상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로하고 이제 위안화 쪽으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폭이 점점 커질 수는 있지만 그 FRB에서 어느 정도 윤전기를 돌려서 계속 돈을 찍어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 종료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증시가 더 휘청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재무장관 회의하고 다 연속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풍선 터듯이 마지막에는 이제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권에서 감내할지가 이제 제일 큰 이제 임팩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과거 또 돌아가서 이제 러시아 쪽 얘기를 해보면요. 98년도였죠. 그때 LTMC가 촉발한 그 러시아 디폴트 사건.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그때 한 1,000억 불 정도입니다. 1,000억 불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은 있는데 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 이제 제로섬 게임, 스프레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몇몇 네. 뭐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리처드 쪽 해갖고서 그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갔을 겁니다. 분명. 하지만 이제 가져간 딴 사람은 얘기 안 나오고 잃은 사람만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황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네. 재정 적자 이것도 분명 아래쪽으로 하락 배팅한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가 좀 꺾이는 시점에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하반기까지는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복병이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복병으로 떠오를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X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낙폭이 컸던 대형주 다시 랠리 시작하나? 자, 두 분의 의견. 다시 랠리 시작하는 거 낙폭과대 대형주 아니고 맞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김관수 과장님 어제 오늘 뭐 태양광주도 좀 그렇지만 태양광주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전일 조선주가 쑥쑥 올라오는 것도 뭐 그리스발 안도랠리에 힘입어서일까요? 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일단 지금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제가 이제 그 대형주들이 다시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하는데 5표를 들은 이유는 네. 일단 시즌 자체가 그 여름에 그 서머 랠리하고 또 아주 교묘하게 또 겹쳐 있습니다. 2분기 네. 실적 발표되면서 또 그 서머 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다행히 지금 정책적으로 뭐 유럽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을 되어가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라는 데에서 일단 안도감의 시장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에 좀 관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만 우호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그리스 쪽에 아무래도 그 선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안도 랠리를 줄 수 있는 요소들 일단 바닥을 깔아놓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이제 2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모멘텀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전차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IT 전기 전자 쪽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예상치가 또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굳이 빼놓고 갈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들이 다시 랠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그 자동차하고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유럽발 위기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그 선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 쪽에 몰려 있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조선주하고 해운주 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정돼 간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일부 아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 발주 물량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실적 개선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유럽발 위기라든지 세계의 그 경제 불황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돼 가는 단계라는 이제 안도감에 의한 그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선주들이라든지 화학주들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면은 뭐 장기 투자로는 대응이 가능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이 크게 뭐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폭의 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향후에도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낙폭 과대주들도 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5를 드셨지만 대형주 랠리 다시 시작하나 여기에 오고 낙폭과대 대형주에 다시 랠리 시작하나 여기는 5가 아니네요. IT 자동차는 낙폭과대하고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아, 그렇죠. 예, 낙폭 과대주였던 그 종목들 중에서 일단 선별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좀 화학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지금 많이 좀 물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당장에 이런 종목들이 뭐 중국발 호재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그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어느 정도 그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그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조선주들 종목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주대용 대리님은 낙폭과대 대형주 다시 랠리 시작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면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아주 바닥에서 샀다면 그런 얘기도 있지만 왜 랠리 시작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지금 차트부터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모습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좁은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요. 지금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의 흐름이죠.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한번 빠져줬죠. 한 5조 원가량 외인들이 팔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지금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하고 지금 보시면 이 현대중공업 거의 유사한 차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연동해서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1900선을 넘어서 가기에는 아직 조금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61선과 이제 괴리율이 있죠. 거의 코스피 지수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T 쪽, 전기전자 쪽은 일단은 조금 빠져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LG화학이나 현대중공업 쪽에서 매매해서 수익이 좀 나긴 날 텐데요. 아직 랠리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제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 대형주의 랠리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오늘 참 뜨겁게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태양광주에 대한 전망은 또 두 분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바닥 쳤다. 자,
자, 태양광 산업 바닥 쳤다 맞다? 태양광 바닥 쳤다. 여기 또 의견이 같으신데 주대영 대리님. 예, 예. OCI는 참 안 될 때는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나고 또 되는 날은 맞습니다. 이렇게 국내 국외오늘 다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한 30만 원 이상에서 좀 매도 외치고서 20만 원 깨길래 이거 진짜 이러다가 회사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까지 들었는데요. 조금 오늘 나온 데이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원전이 24기 가동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 제로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정부 여름철에 그 전력난이 분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2개 정도, 2기 정도 재가동하겠다고 금일 발표를 했는데요. 뭐 만만치 않은 반전 여론도 있고요. 어찌됐든 에너지 이제 전력난이 가셔야될 경우에는 분명히 태양광 쪽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OCI부터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주봉상의 좀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 거의 대세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가 좀 빠르게 설정이 됐는데요. 밴드 하단이 20만 원이고 밴드 상단 30만 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의 그림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수급선이죠. 61선을 좀 강하게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는데요. 오히려 웅진 에너지랑 오성 LST 쪽으로 좀 매기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개인들이 좀 비싼 OCI 같은 경우 사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업체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성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치킨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승자가 어딘가 그런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예. 기대감이고 제품 가격도 그렇죠. 뭐 빠르게 올라갈까요? 사실 그렇죠. 많이 밀린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쳐서 계속 빠져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오일 피크라고 그러죠. 어차피 석유 관련된 유가 쪽 관련된 이제 사용이 이제 중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30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렇다면 태양광 쪽이 이제 제일 좀 만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기름을 지금 나고 있고 뭐 생산성이 악화됐다고 해도 WTI 지금 80불 정도 선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정도 선에선 태양광은 좀 무시되는 그런 업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잘 하시면 분명히 치고 올라오는 업체들 나올 거고요.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뭐 신문에 전면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 싸게 이제 시공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 태양광 업체는. 말씀해 주셨던 뭐 오성 LST라든가 뭐 OCI 쭉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은 괜찮은데 그 밑으로 조금 약한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네.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웅진 코에 팔아서 돈 이제 수혈한다고 했고 분명히 안 좋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본도 많이 잠식됐을 거고요. 네. OCI처럼 정말 이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텐데요. 그 밑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태양광주를 한 오늘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얘기가 나왔지만 바닥을 쳤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유가가 뭐 80불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우선 태양광주들은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쭉 흐름을 보셔서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고점을 찍고 더 올라간다는 이게 악화된 심리가 그 시장 팽배할 때 좀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물론 이 석유라는 것이 이제 한정적인 에너지긴 하지만 당장에 뭐 그렇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요인이 오히려 이런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좀 악재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은요. OCI 지금 차트를 놓고 좀 보여드리겠는데 일봉 차트로 놓고 봐도 지금 20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에서 봐도 뭐 2009년 이후로부터는 그 가격대를 20만 원, 20만 원, 그 밑으로는 크게 훼손하지 않고 좀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양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그 뭐 폴리시클리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회복세를 보이려면은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군소 그 많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단계에 와야지만 이제 비로소 그 가격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텐데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D램 가지고 상당히 뭐 일본이나 중국, 대만 업체들과 이렇게 고전을 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많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산량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예를 일단 들고 말씀드린다면은 네. OCI도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네.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겠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해결의 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관수 과장님, 오늘 참 견조했어요. 의외로 하나도 안 밀렸단 말이에요. 스페인에 우려가 있었나, 장 초반하고 분위기가 달랐는데 오늘 밤 G20에서 글로벌 공조 얘기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내일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뭐 G20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EU 재무장관 회담도 그렇고 그에 앞서서 또 FOMC 회의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회의들이 앞에 산재해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과연 좀 어떤 그 좋은 대안들을 이제 제시하느냐가 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걸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G20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거기서 당장 내놓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정상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EU의 지금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에 어떤 해결책이 나와 있다든지 어떤 뭐 방향의 흐름이 보여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큰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뭐 제시해드리고 있는 그 밴드는 하단으로는 1840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위 상단으로는 1940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요. 이 박스권에서는 상단부에서는 좀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하단부로 내렸을 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그 단기 대응을 좀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을 만드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주대용 대리님의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1850에 맞고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 매물대를 어느 정도 그 과정 속에 좀 소화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1900에서는 역시 좀 멈칫하는 박스권이라고 만약 보신다면은 밴드는 어느 정도? 네, 저는 일단 지금 밴드 상단 1920선 제시해드리고요. 밴드 하단 이제 1850 말씀드리는데요. 1900이라는 그 심리적인 지지 저항 라인에서 전일과 금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승수제 영향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감소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옵션 승수제 한 5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량이 또 한 20분의 1로 지금 급감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과 이제 이격 좁히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일 같은 경우 1891선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1900선 정도 가면 가볍게 한 번 정도는 61선과 이격 좁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외인들이 한 적극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적어도 한 3천억 원 이상 정도는 사줘야 그게 적극적인 순매수라고 보고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제 샀잖아요. 예, 어제 정도 사줬는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3,700억이었는데. 예, 갭 상승이 워낙 커갖고 그걸 이제 지수를 좀 받친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 시가부터 꾸준하게 좀 장중 불기둥 세우면서 땡겨줄 때 사는 게 진짜인데 이건 좀 끝나서. 어느 정도는 좀 지수를 좀 받쳐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밴드 상단 1920과 밴드 하단 1850에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1920, 밴드 상단 얘기였고요.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두 분이 제가 없었던 때에 게임주로서 한 주 대결을 펼치겠다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종목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대영 대리님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진짠가요? 그리고 김관수 과장님은 컴투스를 이렇게 언급하신 모양입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는 뭐 좀 크로스파이어 악재가 있었었고 김관수 과장님의 컴투스는 지금 신고가 어제 사실은 목표가를 훌쩍 넘어섰었습니다.
오늘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축하드릴게요. 어제 출근하셨더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우선은 뭐 여러 투자자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서 수익을 만들어줬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은 이런 개인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고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뭐 또 중국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뭐 그런 시장들이 자꾸 개척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지금 호실적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가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담아 가셔야지 시장 흐름에 따라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따라잡아야 된다는 조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크로스파이어가 주수입원인데 재계약 안 된다. 이게 웬 큰 악재입니까? 금요일 날 쪽지 주셨을 줄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피파 온라인 3죠. 그 축구 게임 쪽에서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크로스파이어 쪽에서 나왔습니다.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추세에 마지막 좀 피크를 좀 날렸기 때문에 지금 좀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빠졌을 때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모아 나가서 한 61선까지 반등해서 좀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매집해서 그래도 수익을 좀 보던가 본전 정도에서 팔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빠져나오기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지난주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두 종목 어떤 걸까요? 오늘 새롭게 대결을 펼칠 주대영 대리님의 종목은 한화케미칼이고요. 김건수 과장님의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먼저 김건수 과장님의 한국콜마 설명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또 다른 경기방어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식음료 관련주들은 좀 빼놓지 말고 꼭 편입해서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셔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일단 최근에 그 정부 혁신형 그 제약기업 그 43개가 이제 그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그 한국콜마가 선정되었던 게 좀 호재로 보이고요. 또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뭐 인센티브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호재성 뉴스를 좀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적 분할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이미 조정을 받았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실 수 있도록 좀 매수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가격 설명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가격은 지금 목표가는 1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 내 시초가 정도에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 설명이었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의 하나케미칼은요? 네, 저 하나케미칼 들고 나왔는데요. 목표가 22,800원 61선입니다. 수급선인 61선까지 반등 좀 기대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WTI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83불선에 있습니다. 반등을 주면 업황 개선이 이루어져서 분명히 수급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22,800원, 손절가 25,500원이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펀치 종목 하나케미칼과 한국콜마 설명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수익률 펀치 대결 종목 압축됐습니다. 하나케미칼 대 한국콜마인데요. 먼저 주대영 대리님의 하나케미칼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유가를 잘 봐주십시오. 반등 시에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은 61선에 해당하는 목표가 22,800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를 권해주셨고요. 한편 김건수 과장님의 한국콜마의 경우에는요. 게임주 컴투스웨어 또 다른 경기 방어주가 되겠는데요. 정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이 됐죠. 또한 인적 분할로 많이 빠졌었는데 그에 따른 주가 조정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목표가는 뉴 신고가인 15,000원. 역시 내일 시초가 매수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일장 2부도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